아유, 마음이 많이 복잡해요. 예? 마음이 많이 복잡해요. 복잡해요? 예. 예, 뭐가 그리 복잡해요? 왜? 음, 이제 아들 그 원룸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3개월 살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좁으니까 음, 잠도 잘 안 오고 막 이것저것 불편하다고 이제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역 근처로 이제 전철 한 번 타는 대로 이제 직장하고 가까운 데를 얻다 보니까 아우 그냥 그 집도 별로 안 좋은데도 전세금이 되게 비싼 거예요. 예, 예, 역 근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여태까지 제가 그 남편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돈을 많이 안 벌었기 때문에 할 음,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안 벌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는데 예, 이제 집을 이렇게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는 음, 너무 비싸고 막 음, 그냥 몇 군데 다녀봤어요. 아들하고도 다녀보고 이제 남편하고도 다녀보고 이랬는데 예,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택에 있을 때 그 전세금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투자를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예, 오피스텔이나 그때는 가격이 되게 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 전세금 가지고도 음, 월세를 한 3, 40만 원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데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예, 남편이 반대를 해서 이제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자기가 직장 생활 하는데 그런데 신경 쓰기 싫고 막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하면은 음, 그거 저기 월세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긴 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는 음, 아유 그때 그것 좀 했으면 하는 그렇게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노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남편은 이제 고향 근처, 고향 집이나 고향 근처로 가길 원하는데 예, 저는 조금 이제 거기 근처랑 떨어져서 살길 원하는데 이제 음, 남편은 이제 그 자기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음, 음 이제 월급 같은 걸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돈을 음, 절약해서 음, 음 저기 자기네 본가로 들어가든지 음, 아니면 우리 또 친정에 그냥 그 산골짜기에 노는 땅이 있으니까는 이제 음,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왜 그런 산골짜기 가서 살아야 되고 뭐 음, 본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나는 음, 그냥 이 전세금 가지고 그래도 시골로 내려가면은 음, 그 딴 집이라도 음, 앞에 텃밭이라도 있는 거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자. 음, 이제 그런 연결이 되면서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는 막 음, 내가 따로 살자 막 이렇게까지 했더니 좋다 또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예, 원망과 음, 앞으로의 사실은 노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젊었을 때야 막 음, 지지고 볶고 싸워도 애들 때문에 살지만 이제 지금 이 나이 돼서는 음, 저는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음, 계속 남편이 그걸 주장한다면은 나는 진짜 뭐 제가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일도 없으니까는 음, 진짜 끝까지 얘 아빠가 고집을 부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아니면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나 음, 원망이야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음, 뭐 나도 못 났으니까는 그렇게 못한 거고 남편도 뭐 자기 일을 하느라고 뭐 신경을 못 썼으니까 그렇다 치더지만 나이 들어서 아직 닥친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음. 음,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저,
뭐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생각은 평상시에도 많이 일어났는데 뭐 평상시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생각이었는데 예, 예, 요즘 생각은 많이 신경 쓰이는 생각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생각은 뭐 평소에도 사실은 많이 일어났었는데 예? 예. 결국에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인다는 게 문제네요. 예? 근데 거사님, 저는 평소 때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못 예. 느껴서 그러는 건지, 예. 뭐 평소 그거는 때는, 그냥 그런 생각들은 별로 신경 안 쓰이고 그냥 일어나고 그냥 어, 사라질 뿐이고 또 예, 어떤 예, 거는 그냥 뭐 생각대로라고 해도 뭐 크게 뭐 가령 남들과 부닥칠 일이라든가 뭐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니까 뭐 예, 그냥 생각대로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으니까 불편함이 없었고 생각이 예, 예, 있었다는 게 생각이 복잡하면 몰랐죠. 예, 근데 예. 지금은 생각이 작용되는데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응? 안 되죠. 네, 그대로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에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거는 평상시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음, 지금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대로 되니 안 되니 응?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신경 쓰이고 응? 그리고 안 될 것 같다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또 사실 같으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온통 복잡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거사님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음.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어도 갈대님 생각처럼 될 것 같으면은 남편을 이렇게 좀 뭐 꼬셔가지고 내 예, 생각대로 될 것 같고 뭐 그게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겠어요? 뭐 불편하지도 그렇죠. 않을 거고 복잡하지도 않겠지요? 예, 예. 뭐 이 남편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따라올 거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복잡하지 않겠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잡하다는 건 도대체 뭐가 복잡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안 되니까 복잡한 거죠. 실제로 뭐 복잡해서 복잡해요? 그 생각만 복잡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다 생각이지. 그러면 실제요? 사실이요? 남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남편이 뭐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뭐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응?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가령 뭐 남편이 고향에 있는 뭐 고향 집과 관련해가지고 형제 간에 무슨 다툼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뭐 고향 사람과 뭐가 갑자기 어떤 이해관계로 불편해져 가지고는 야 고향에 안 가. 내가 고향에 가나 보다. 뭐 이래 뿌리면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실제로 뭐 가게 되는 게 간다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뭐. 응? 그러니까 온통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예, 될지 남편이 예, 또 다른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예, 예. 뭔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시골 가면 도대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뭐 병원에 가깝고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데 살아야 되겠다. 또 갑자기 이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생각일 뿐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 예. 근데 아직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생각을 자꾸 실험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온통 일하고 있으니까 복잡하고 뭐 불편하겠죠. 안 그래요? 아니, 거사님 그렇긴 한데요. 제 그렇기는 생각에는 한데요. 만약, 제 생각에는 남편하고 만약에, 음, 고향으로 안 가고 거기 한 10분이나 떨어진 데로 가기를 결정했다면 집을 보러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응? 이제 그런 거를 하나도 못 하니까
음, 이제 그때 닥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사님 말씀대로 음, 이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음. 닥쳐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예.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준비할래요, 그래? 그럼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뭘 대비할래요, 그래? 남편을 뭐 매일 꼬셔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못하죠. 도대체, 응?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을 보러 다니면서 좀 싸고 좋은 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디, 저기, 어디, 고향 말고? 이제 고향에서 한, 어, 1, 20분 떨어진 데 뭐, 그 음. 근처가 있더라고요. 얘 아빠도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잘 모르니까 이제 한번 그런데, 그냥, 그런데 예, 미리 알아놨다가 좀 싸다고 생각해서 덜컥 뭐 사놨는데, 그때 가서 가격이 폭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응? 그때 가서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떨어지면 또 어떡하려고, 그때는 누굴 찾아갈 거예요, 이제? 그 옛날에 남편한테 그렇게 사서 월세 받자고 그렇게 남편이 그랬는데, 응? 갈대님 생각대로 됐으면 괜찮지만은 남편 생각처럼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게 됐으면은 그럼 누구 탓할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생각의 뿐인 거잖아요. 응? 에 지금 그러네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은 봐요. 이렇게 올라서 그렇죠. 남편이 원망스럽다고 그랬죠. 도대체 예. 그게 남편 탓이요? 아니면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치가 탓이요? 응? 아니, 탓하려면 왜 꾸준 남편을 탓해요? 부동산 가격을 관리를 못하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부를 탓해야지. 왜 남편을 애꿎은 남편을 탓해요, 그래. 탓한다면 정부를 탓해야지. 응? 아니, 근데 이 와중에서도 그 부동산 갖고 돈 또 많이 번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부동산을 벌었지만은 그 부동산을 번 돈으로 또 다른 데 투자했다가 거기서 완전히 꼬라박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 응? 세상에 한 번 돈 벌면 그게 영원해요. 응? 한 번 권력 잡으면 영원해요. 그럼 다 알 수 없는 거네요. 좀 알 수 없지.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 응? 아니, 그러면 한 번 부자가 영원하다면은, 한 번 권력을 잡으면 영원하다면은, 그런 왕 같은, 조선시대, 옛날 신라시대, 이런 절대 권력 가진 왕이 왜 망했어요? 그냥 계속 그런 왕조로 있겠지. 응? 그 다음에 한 번 돌면 재벌이, 한 번 재벌이면 영원히 재벌이어야 될 텐데, 미국에서 100대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100년이 지나니까 5%밖에 안 남더래요. 미국의 100대 기업은 전부 다 세계적인 기업들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근데 100년 후에 그 기업이 살아남는가 조사해 보니까 100개 중에 5개밖에 안 살아남았더래요. 응?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봐요. 세상에 영원한 부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우리 살아생전에 없어진 재벌들 많죠? 뭐 대우그룹, 뭐 국제그룹, 뭐 그런 떵떵거리던 그룹들 그냥 지금 이름도 없이 망해서 없어진 것도 많죠? 예, 삼성이라고 영원하겠어요? 그래, 이거는 해당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마누라 빼고는, 뭐라고 그랬더라? 뭐 다 바꾸라고 그랬던가? 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응? 항상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해서 벌었으면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그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대님은 온통 갈대님에서 일어난 그 생각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복잡하죠? 예, 그렇죠. 아유, 그 다음에 또 봐요. 그 생각이 오는데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또 그 생각이 그게 또 사실 같으니까 또 복잡하죠? 예. 그, 그 뭐예요? 어떻게 보면 칼때님 얘기 맨날 들으면 칼때님 남편은 참 착한 사람 같은데 맨날 그 착한 사람만 그냥 덤탱이 쓰고 착한 사람한테 온갖 그냥 원망 다 덮어 씌우고
어? 그런 거 아니? 예. 자, 아, 아들 전세를 얻어주려고 그러니 비싸죠? 비싸죠? 예. 근데 세상에, 아니, 부동산 전세 얻어주려는데 비싸다고,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감사하던 남편이 갑자기 그냥 원망스럽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 어? 그때 그러니까요. 저도 이 마음이라는 게 진짜 참 그러니까 마음은 말씀 갈 때 같죠? 예. 이름도 갈 때래? 마음이 갈 때 같죠? 예? 예? 예, 갈 그러니까 때예요, 그러면 진짜. 마음을 그렇게 왜 맨날 믿어요, 그래? 그러고 마음을, 일어난 마음을 왜 맨날 그렇게 믿어요, 그래? 응? 아, 그래서 이렇게 거사님한테 전화 드리는 거잖아요. 응? 예. 자,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해서 형편이 안 되면, 야, 지금 형편이 안 된다. 어떡하겠냐? 응? 맞춰 살아야지. 응? 뭐, 그러면 되고, 예를 들면은, 뭐, 10분 내로 안 가면 30분 내로 갈 수 있으면 좀 싸질 거고, 30분 그렇죠. 돼서 출근할 수 없으면 1시간에 출근할 수 있으면 좀 싸질 거고, 응? 예, 뭐, 좀 큰 거 하면 비싸지만은, 그보다 적은 거 하면은 또 싸질 거고, 응? 예. 그렇게 지금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지, 뭐. 응? 다른 사람 다 따라 하려고 그래요. 응?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 그 괴로움까지도 따라 해야 되겠네. 모든 불편은 바로 그 비교라는 생각,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착각으로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불편한 것은 아들은 여러한 환경이 좀 돼서 최소한 뭐 아들도 제가 보기엔 크게 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요즘 뭐 맨날 텔레비전 보이고 뭐 6년 근무했는데 뭐 50억씩 받았다고 그러고 뭐 젊은 애들이 뭐 막 그렇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응? 예,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응?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 그런 생각에 신경 쓰임이 없다면은 에이, 그런 생각이 다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돼서 그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뭐 조그만 데 살아도 사실 지금까지 갈대님이 남편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듯이 아들도 감사한 마음이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갈대님하고 남편하고 정말 뭐 제대로 된 집에서도 못 살고 했다면 아들도 그런 상황에 살았더라면은 조그만한 공간만 자기 공간이 생기면은 아마 만족감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갈대님 남편이 즉 애의 부모가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뭐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은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보다 커야 마음에 들게 돼요.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기 방 하나 없이 그렇게 했다면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자기 공간만 하나 생겨도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기쁘고 기쁘지 않다. 만족과 불만족은 다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서 살면은 끝이 없죠. 삶이라는 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요. 뭐, 이 갈대님과 그 남편이 좋아요. 존무리를 해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줬다 치자. 그렇다고 아들이 만족이 될까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됐기 때문에 조금은 만족감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가 봐요. 그것보다 좋은 게 수두룩한데 온통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들만 보이는데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끝없는 그런
갈증과 끝없는 불만족의 악순환일 뿐이죠, 결국.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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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 들면은 끝없이 그런 삶이 되는 것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갈대님과 남편이 또 빚을 내가지고 또 무리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요. 아들은 당장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만족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 불을 보듯이 뻔해요. 응? 네. 제일 처음에야 맞아요. 좀 마음에 들지 몰라도 곧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데, 남편하고 갈대님은 또 대출받은 것 때문에 또 뭐 이자 내야 되고 그러면 또 생활이 더 쪼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바로 다 그런 악순환이 삶이 된다는데. 응? 네, 사실은 저도 막 그런 경험이 많죠. 조그만 집에서 좀 큰 집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뭐 아파트로 가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예. 살면서. 예, 그래서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음, 지금 또 거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음. 또 그러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고 있는 한은 네, 만족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음? 생각대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좋은 게 좋고 안 좋은 게 안 좋다 이러면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이 왜 사실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갈대님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들의 경험 상태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네, 다 갈대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아직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음? 네, 지금 이 순간 현실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살지 못하고 온통 생각 속에 미래와 씨름하고 사니, 도대체 그것이 확인이 돼야 뭐 만족이고 불만족이 있을 텐데, 확인되지 않으니, 맨날 복잡하고, 찝찝하고, 그냥 그럴 뿐인 거죠. 네, 뭐 일단락이 돼야 말이지. 생각이 어떻게 일단락이 되겠어요? 미래가 뭐, 와 닥쳐야 일단락이 될 텐데, 응? 아주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어떻게 일단락이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 계속 찝찝하고 계속 복잡하지 뭐.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간이 사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자, 그때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비한다고 대비한 대로 돼요. 우선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마 갈대님 머릿속에 항상 그렇게 생각이 작용될 거예요. 남편이 고향 집으로 가자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남편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이제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백날 생각해봤자, 생각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그런 준비라는 것이 다 그런 건데, 준비라는 것이 다 생각일 뿐인 건데, 응? 준비가 진짜 준비예요? 자, 그러면 가서 미리 그럼 전세값이나 알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내가 대안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을 설득하리라. 근데 가봐요. 그러면 전세값이 춤추듯이 하는데 그때 가서 지금 알아본 전세값이 그때 가서 막 폭등을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알아본 게 지금 알아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또 그때 가서 폭락을 해버리면 역시 지금 알아본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니 온통 뭐예요? 온통 생명노름이지. 사실은 발등에 떨어져서 그때 알아보고 그때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거는 별 필요 없는 거네요. 왜? 준비란 것이 그러니까 다 생각노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음, 자, 준비라는 것은 사실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 예를 들어서 준비는, 명상마을의 준비는 뭐예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나무를 해놔야죠. 겨울 대비 네, 나무를 해놔야죠. 네, 근데 그 나무는 겨울을 위해서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겨울에 뭐 춥든 안 춥든 관계없죠. 그 생각이 드니 지금 이 순간의 일이 겨울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보 의사가 겨울을 준비한다고 말은 그럴지 몰라도 겨울을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그것이 생각나고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겨울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불편해지고 그러면 만족이 없어요. 생각은 그렇게 적용돼도 의도가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서 경험되는 그대로. 자,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준비란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서 생각으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생각대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나무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도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가령 이대로 못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응? 가령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가 없으면 겨울에 안 떼면 되는 거고, 한 개 이불 덮을 거 두 개 덮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규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게 달라요. 근데 갈대님이 생각하는 미래는 딱 규정을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다,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다 이런 것은 없어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죠. 생각은 말 그대로 지금이라는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이 그게 어떻게 사실이고 현실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이 그냥 든다, 안다. 그러니까 알아지고 사라지고 단지 그럴 뿐이면은 그러면 복잡하다 이런 거 없어요. 마음이 복잡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거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헛꿈을 꿨구나, 이런 음. 예,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생각이라는 것은 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생각이 꿈과 같다라는 거지, 예, 삶이 꿈이다 이런 말이 아니. 예, 생각만 꿈이다. 생각 내용만 꿈과 같은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그 점검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자, 아들하고도 솔직하면 되는 거고, 예. 자,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라는 이해가 있으면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함이. 그러면은 불안도, 괴로움도 없게 돼요. 뭐 예, 거사님 말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우복의사도 내일 살아있을지 않을지 우복의사 몰라요. 우복의사 오늘 저녁에 죽어버릴지 우복의사도 몰라요. 그런데 봐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 뭐 하지? 어떡하지? 자,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음, 이제 봐요. 이제 그때 가면은 또 나라의 복지 시설이 잘 돼가지고, 뭐 집도 싸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뭐 기본 소득도 줘가지고 뭐 하나도 저축 안 해도 잘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예, 거사님,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요. 뭐 옛날에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아놓고는 뭐 지금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예, 예, 자 그러면 되지요. 예,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